안녕하세요. 캐나다 위니펙 사는 위니허니 용용입니다. 요즘에 한국도 많이 춥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 위니펙도 그래도 좀 좋은 날씨였는데 어제부터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가 좀 제일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한 영하 30도 정도 됩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만든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주제랑도 연관이 꽤 있어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눌 주제는 캐나다 쉽게 가는 법, 조건부 유학입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조건부 유학과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건부 유학과 유학 후 이민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적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설 어학원에서 영어 실력을 키워서 본과로 올려보내겠다는 취지니까요. 조건부 유학은 말 그대로 입학을 시켜주되 조건을 거는 것이죠. 대부분의 분들, 특히 저와 제 아내처럼 40대 나이의 유학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영어 성적, 영어 실력,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영어가 크게 부담이 됐던 저희 부부에게 캐나다에 올 수 있게 한 방법이 바로 조건부 유학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레드리버 컬리지 EC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으로 입학을 승인을 받았고, 부족한 영어 실력은 부설 어학원에서 교육과 레벨 평가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레벨이 되면 본과로 가는 방식으로 캐나다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학 입학까지는 직접 알아보지 못했고, 대학 입학과 관련된 진행은 전문 유학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조건부 유학의 장점은 공립학교에 자녀를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단 이 조건부 유학을 통해서 자녀의 무상교육 여부는 각 주, 각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오게 된 배우자에게 워크 퍼밋을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크 퍼밋을 배우자가 받게 되면 물론 쉬셔도 되지만 보다 빠른 신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정부 이민과 연방정부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건부 유학에 따른 비용으로는 저희는 3년 반 전인 2019년 9월 학기부터 다녔는데 그때는 연간 한 12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00만 원의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녀분, 아이만 유학을 보내게 될 경우에 약 1년 학비가 1800만 원 정도 들고 홈스테이 비용까지 따져보신다면 훨씬 저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처럼 아이가 3명인 가족은 엄마의 학비로 아이 3명의 학비를 충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학 후 이민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유학으로 혹은 부설 어학원에서 본과를 갈 수 있는 영어 성적을 갖췄거나 애초부터 영어 성적을 제출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학 후 이민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더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중년의 나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저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큰딸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필요한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조건부 유학의 단계에서 영주권까지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조건부 유학의 단계에서 영주권까지 진행하게 된 저희 가족의 프로세스, 경과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행 방법이나 경과는 가족마다 케이스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게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크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당시에 저희는 밴쿠버 공항을 경유해서 위니펙으로 오게 되었고요. 아내는 밴쿠버 공항에 있는 이민국에서 스터디 퍼밋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자꾸 경우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불복, 즉 발급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0% 장담을 못하기 때문이죠. 저희 가족도 발급을 못 받았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연을 말씀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발급받았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스터디 퍼밋으로, 저는 워크 퍼밋으로, 아이들은 비지터 레코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이 비지터 레코드가 있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저의 워크 퍼밋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방정부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 입국할 당시에 밴쿠버 공항에서 워크 퍼밋을 받지는 못했고, 두 번째 입국했을 때 정말 운 좋게 국경에 가서 받았습니다. 이 워크 퍼밋으로 신 넘버, 가족 모두를 위한 헬스케어 카드를 발급받았고, 또 이 워크 퍼밋을 기반으로 건설 기술직인 타일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정부 이민을 신청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주정부 이민, 특히 이제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이라고 할 수 있는 MP를 승인받았을 때 아내의 스터디 퍼밋을 워크 퍼밋으로 전환했고, 이를 통해서 아내는 엄청났던 학업 부담에서 벗어났고 학비 지출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MPNP 승인 후에는 연방정부 영주권을 신청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따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조건부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고 인터넷 서칭이나 뭐 지인분, 특히 캐나다에 가셔서 살다 오신 분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눠봤습니다. 근데 결국엔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 시간만 지나갔고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시도하실 때 맨 땅에 헤딩한다, 혼자서만 맨 땅에 헤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부부 팀워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스터디 퍼밋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을 갖고 버텨야 하는 시기가 있고, 저는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고 또 진행이 더디게 되는 MPNP나 영주권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다려야 될 때 굉장히 많이 힘이 들게 되는데, 그때 가족의 팀워크가 없었다면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금 바로 뭔가를 시도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권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